좋아요, 구독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촬영 장소가 달라진 것 같은데 그거 어떤가요? 예, 여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스튜디오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허승무의 생생 이슈 차원에서 늘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당선이 돼서 여의도로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차원에서 많은 시간을 내서 방송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간이 바뀌었고요. 그 과정에 지난주에는 방송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알찬 내용, 따끈한 내용으로 찾아뵙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유익한 정보로 찾아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바로 중앙 이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번 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상임위원장이 드디어 정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견제와 균형을 저버렸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일각의 주장은 정말 잘못된 주장입니다. 견제와 균형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21대 국회를 되돌아보면은 21대 국회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식물국회였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그 법사위원회를 국힘이 장악하고 있으면서 모든 중요한 법안들의 심사와 통과를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뭐 역대에서 가장 법안 통과가 적게 된 그런 국회였어요. 그 중에서도 대통령실을 견제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여러 법들 이런 거는 아예 뭐 막아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민생 여러 입법들도 막아버린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겨우 통과되면 또 대통령이 거부권도 행사해버린, 이렇게 해서 정말 낭비적이고 말이 안 되는 국회였다. 정치에도 작용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물리학의 법칙인데요. 정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1대 국회를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운영되도록 국힘과 대통령실이 뒤에서 조정하고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2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줘야 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이렇게 앞장설 수밖에 없다. 의석 비율로 보면은 18개 국회 상임위원 중에 11개를 민주당이 하고 지금 7개를 국힘에 준다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우리 민주당이 정말 국힘을 배려하고 협치를 위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임위를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목리를 부리고 국회를 파행시키는 국힘이야말로 집권당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가방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방위, 자, 그게 방송통신위원회를 관리해요. 언론을 관리하는 거죠.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언론이 얼마나 억압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가방위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가방위의 통제를 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뭐 이게 있잖아요. 유일임 씨가 위원장인가 그렇죠. 지금 2인 위원회를 꾸려가고 있잖아요. 이건 법률 위반이에요. 제가 볼 때 헌법정신 위반이고. 이 완전히 편법과 엉터리로 운영하면서 언론을 통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통제해내려면은 가방위원장을 우리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맞죠. 그게 언론을 억압하는 권력을 견제하는, 그야말로 견제를 제대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을 맞추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에 법사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사위 같은 경우에 모든 중요한 그 민생 입법들 자기 입에 맞지 않는다고 뭐 통과 잘 안 시켜주잖아요. 거기에다가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여러 입법들 뭐 통과 안 시켜주고 끝까지 뭐 밀어버리는. 그래서 21대 국회가 입법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게 역대 국회 중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런 비효율, 무능, 무책임의 국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힘이 만들고 그 배후에 대통령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2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주기 위해서 법사위가 원활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를 소집하고 운영하는 힘을 위원장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겠다는 게 국회 운영위원회예요.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실을 관리, 운영, 견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게 뭐 대통령실에서 온갖 지금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뭐 질문이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출석을 시켜서. 이번에는 제대로 운영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효능감을 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오히려 국민들 박수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무슨 견제와 균형을 깨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윤석열 정부와 국힘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효능감을 주는 제대로 된 운영이다.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은 박수치고 있잖아요.
관례도 중요하고 국회법도 다 중요한데 그럼 더 중요한 게 뭐냐? 국회법이죠. 그리고 그 국회법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국민들의 마음이죠. 민심입니다. 민심은 22대 국회 제대로 일하고 필요한 법률 많이 통과시키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 잘 견제하고 감시하고 이렇게 해라는 국민의 정서, 국민의 요구, 그게 제일 높은 수준의 우리 기준이 안 되겠습니까? 그 기준에 따라 하고 있으니 박수 받을 일이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가장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법안이 어떤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예, 우리 민주당에서는 뭐 법안 이어달리기 해서 21대 국회에서 우리 민생을 위해서 또 뭐 회의를 했고 또 계속 우리 회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법률안들을 의총을 통해서 지금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률들이 바로바로 지금 발의가 될 겁니다. 정말 이번에는 효능감 있는 국회, 효능감 있는 민주당 되도록 우리 의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다음 요즘 신선한 이슈죠. 고래 이야기 한번 고래요? 해보고 싶은데. 네, 저도 고래 좋아합니다. 네, 고래 이야기가 뭔지 혹시 아시는지? 요새 그 대왕고래 이야기 네,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보시는지. 이제 석유공사가 호주에 무슨 사였어요? 그 우드사이드사 네, 맞습니다. 하고 뭐 지난 십몇 년간 동해 8강구하고 6-1강구, 6-2강구 이렇게 탐사도 막 하고 이리 오랫동안 했는데 그래 하려면 매년 예산이 그게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석유공사는 이제 그 예산을 정부로부터 계속 지원받았겠죠. 그런데 이 우드사이드사는 해보니까 자기 이제 개인 회사 돈을 계속 투입해서 지금 한 거 아닙니까? 그 대신에 이제 그 광어권이라죠. 조강권 50%를 가져가는 거고. 그래서 돈을 벌써 제가 보기에는 뭐 어마어마한 돈을 몇천억을 넣어서 한 거예요.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별 사업성이 없다고 본 거죠. 전망이 없다. 그래서 철수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석유공사가 난리 나는 거죠. 석유공사 그러면 국내에서 탐사 시추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우드사이드사가 이렇게 철수함으로써 이 산자부나 국회에서 야, 너 그거 쓸데없이 돈 쓰지 마. 사업 축소해. 안 되는 일에 왜 그래?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제가 추측기로는 이 그 대왕고래라는 이제 그 8강구 내에 또는 6-1강구 내의 일부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업을 자기들이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계속 예산 지원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무리하게 좀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액트지오사라는 이런 회사를 찾아가 가지고 근데 그 액트지오라는 그 업체에 대해서도 말이 많던데 혹시?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은 기자회견 하면서 첫 뭐 국정 뭐였죠? 뭐 이렇게 첫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뭐 황당하고 황망한 태도와 발언으로 뭐 세계 최고의 권위 있는 뭐 심해 지질 뭐 탐사 기관이고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직접 말을 했는데 그래서 딱 그 이야기 나오자마자 뭐 텍사스에 있는 우리 교민들이 쫙 찾아가 본 거잖아요. 그 가보니까 뭐 그냥 단독주택, 개인주택이고 거의 1인 기업이고 그죠. 그것도 뭐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법인세를 텍사스주에 내가 4년이나 안 냈어요. 그래갖고 법인 정지되어 있는 그런 회사하고 계약을 했다.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입찰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그럼요. 입찰 방식을 지명 입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공고를 내 가지고 공개 입찰을 한 게 아니고 탁탁 자기들이 찍어가 석유공사가 찍어가지고 A 회사, B 회사, C 회사 너 입찰해라. 우리한테 이렇게 지명했어. 딱 이렇게 한 게 지명 입찰이에요. 이것도 좀 이상한데 그 중에도 보면은 이제 그 액트 지오사를 사실상 내정해놓고 나머지는 덜러리 세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이제 의심이 들어가요. 왜냐하면은 그런 의심이 없다면은 지금 다른 그 입찰에 응했던 회사들이 어떤 회사인지 밝힐 수 있잖아요. 근데 산자부나 석유공사 안 밝히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밝힌다는 건 뭐예요? 꾸린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지명 입찰도 공평하고 정당한 입찰이 아닐 수도 있다. 파산해서 세금도 못 내고 있는 1인 기업. 그 1인 기업을 세계적인 회사로 부추기면서 또 사전에 찾아가서 뭐 우리 돈으로 17억 정도인가요? 이렇게 주고 지금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석유공사 직원 2명이 이걸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이 회사는 그 자기 제자한테 대표권을 넘겨줘 버리고 자기는 고문으로 취임하고 자기는 또 브라질에 가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그 설립한 회사를
또 브라질의 부자들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뭔지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매우 수상하다. 뭐 실제 이 사람이 그런 쪽에 관여도 했고 나름대로 식견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바닥에서 조금 뭐 몇 사람은 알고 있는 그런 알려진 사람인 건 맞는데 경력도 확실하지는 않는 거죠. 엑슨모빌에서 뭐 자기가 심해 지질 탐사 무슨 그 파트장이었다는데 그런 뭐 직책이 또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여러 이런 의심가는 부분들이 지금 넘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석유공사가 자기들의 예산이 줄어드는 걸 방지하고 자기들이 조직이 축소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전을 짜갖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대통령실한테 이걸 뭐 대단한 것처럼 흘려줘서 대통령실에서도 충분한 검토도 없이 와 이거 한번 이거 대박이다 이거 터뜨리면 우리의 낮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만회하는 하나의 뭐 반전 카드로 쓰자. 그러니까 대통령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무지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실의 많은 참모들도 무지하고. 그러니까 석유공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내부인이거나 주변인 누군가가 이 대통령실에 또 대통령한테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한 건으로 합시다. 이렇게 됐겠죠. 왜냐하면은 액트 지오사가 내놓은 그 어쨌든 그 자문해준 그 결과가 뭐 40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그걸 이제 누군가가 들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하고 연결되는 누군가. 그걸 대통령실에 대통령한테 전달했겠죠. 그래서 사실 산자부 직원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발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사실 민주당 입장이 아니라 국민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굉장한 호재인 거잖아요. 아니 진짜 뭐 2천조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뭐 140억 배럴 이상의 나온다면은 우리 모두 만세 이렇게 해야죠. 온 국민이.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2천조 중에 진짜로 나온다면 그 돈을 딱 기금화 해가지고 지금 저출생 고령화의 문제 다 해결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산업의 대전환, 디지털 전환도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제조업도 지난 한 50년간 해오면서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이런 쪽 또 특히 정유 산업 같은 거는 중동하고 지금 또 경쟁하에 놓이면서 굉장히 전통 제조업들이 다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제조업들을 다시 첨단화 시켜내고 디지털 융합시켜내는 그 어마어마한 비용이 앞으로 들 텐데 그렇게 대전환 시키는데 이 비용들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이 뭐 진짜 세계 최고의 국가로 패권 국가로 올라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뭐 박수를 치고 우리 젊은 친구들 이야기로 하면은 헐 대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당연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 냄새가 나. 그죠? 예, 그리고 액트 지오사 같은 경우에는 석유공사가 원하는 답변을 내줬을 거예요. 저도 뭐 지자체장 큰 100만이 넘는 도시의 시장을 4년을 했잖아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기관들이 어떤 용역을 맡겨서 그 답변을 받을 때는 자기들이 추진하고 싶은 정책의 그 합리성을 찾아주는 그런 용역들이 대부분 따라 들어오거든요. 그럼 만약에 액트 지오사가 석유공사가 요구하는 그런 입에 맞는 그런 용역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자문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말라고 석유공사가 그 17억을 주겠어요. 그런 걸 채택할 리가 없잖아요. 이제 그런 우리가 합리적 의심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의혹이 있다. 그래서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기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산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 그래서 그럼 예산을 우드사이드사는 자기 돈을 갖고 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공사 돈이 거의 안 들어간 거죠. 대신에 석유가 나오면은 이 50%를 우드사이드사가 가져가는 구조예요. 근데 그런 유력한 회사들이 가능성이 없다고 철수를 해버리는데 누가 외부에서 이 리스크 분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어요? 결국은 석유공사하고 우리 산자부 예산을 내서 국민 세금을 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 있느냐? 없잖아. 그럼 내년도 예산에 대부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국민적 의혹이 이렇게 많은데 그 예산을 우리가 국회에서 통과시켜 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려면 고개가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구나 맞구나 고개가 끄떡여야 통과시켜 줄 거 아니에요. 통과시켜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실패할 확률이 대부분이라는 이야기고 실패해도 나는 모른다. 그때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고 이야기했잖냐. 이러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은 우리 국민들이 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검증해보자. 교차 검증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원래는 공무원들이요. 사업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교차 검증을 자기들이 더 해보고 싶어요. 근데 이번에는 교차 검증하자니까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산자부가 더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통령의 브리핑이 있었고. 그러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지.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대통령이 브리핑하는 것 때문에 저는 더 꼬였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는 최근에 하나가 더 나온 게 뭔가 하면 가스공사 임원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가스공사 그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왜 계속 올라갈 거면 왜 팔겠어요? 들고 있지. 그래서 이제 이거 꽝이라는 거 아는 거죠. 선수들 아니겠어요? 이런 전체 정황을 봤을 때 매우 의심스럽다. 그래서 철저한 검역. 그래서 모든 자료들을 공개해라. 공개해서 우리가 검증하겠다. 검증해서 정말 타당성이 20% 있다면 그때는 지원해야죠. 그러나 아니라는 데 더 심정이 굳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지금까지 고래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22대 국회가 출범하고 첫 생생 이슈였습니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코스모의 생생 이슈입니다. 좀 더 빠르고 생생한 이슈들을 모아서 따끈따끈하게 진행하겠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